좋다. 문화가 좋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 사람문화 1부에서는 윤미경 동화작가 만나보고요. 2부는 연극이 좋다. 극단 푸른 연극 마을 이당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 샵 2626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수채화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아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 윤미경 동화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화를 쓰고 수채화를 그리고요. 그림책에 글과 그림을 하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작가 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본 질문에 닉네임이 무지개 작가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돼 있는데 네. 근데 묻기도 전에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형형색색 여러 가지 빛깔을 내시는군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실제로 제 그림책에 네. 무지개 아줌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 아줌마가 무지개 머리, 파마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마머리를 쓰고 네.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안 가는 데시 없게 그 강연을 쓰면서 네. 써서 사람들이 저를 무지개 작가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캐릭터는 우리 작가님의 어떤 본인 스스로의 네, 자화상 그렇죠. 입혀져 있는 캐릭터인가요? 네, 여기 그림책에 있는 네. 그 그림을 제가 책을 내면 네. 그 주인공이라는 캐릭터를 한 번씩 네. 이렇게 실제로 재현을 해보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 파마머리는 썼을 때 반응도 좋았고, 이제 제가 거의 근무복이라고 할 만큼 네. 청바지에 빨간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빨간 강연 네. 무지개 파마머리를 하고 실제로 강연을 다 다녀요. 그게 성인 대상인가요? 아동 대상인가요?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요. 네, 그래요? 제가 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지개 가발 쓰고 진로 이야기 하시면 강연의 집중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제가 안경공학과를 나왔는데 화가하고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렇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저 정말 놀랐어요. 동화 작가인데 수채화가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이 미술 전공을 하셨는데 그림도 하시는구나. 와, 노래까지 부르시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경공학과. 안경광학과로? 광학과. 네, 6년이나 안경사를 했어요, 실제로. 와, 그래요? 네. 와, 신기하네. 어떤 인생에 그런 항로가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작가의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그 안경광학에서 6년이나 안경사를 하시다가 그 전환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일단은 제가 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미련을 계속 못 버리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화가가 돼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죠. 제가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화센터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그러면서 강습을 받으러요? 네. 근데 이제 거의 10년을 채우고 공모전 그리고 화가 등단을 했고 사파를 그리려고 또 모네 창작소를 갔다가 사파. 네네 일러스트를 그리려고 네. 모네 창작소를 갔다가 평생 스승이신 이성자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한번 먼저 써보고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는 네. 제가 무지개 작가라는 닉네임이 있고 네.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네. 이 노래 이 책이 나온 국민서관에서 본부장님이 작곡가세요. 네. 그래서 무지개 작가라는 노래를 네.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편곡도 하고 내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네.
부르고 있어요. 강연 때도 쓰고 있고. 아, 그 무지개 작가라는 노래를요? 네, 네. 그 제가 신청하려고 조금만 들려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따가 저희들 이야기 끝날 때 이미 들려드리면서 마치게 돼 있네요. 네.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림 배우고 글 구성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동화책이 꽤나 그 양이 돼요. 양이 꽤나 되는데, 글 쓰는 거 보통 일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통 일 아니죠. 스토리도 정말. 구성하고 영감도 받으시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떤 한마디, 어떤 네. 한 문장, 예를 들어 쓸모가 없어졌다도, 네. 이 쓸모없는 녀석, 거기에서 시작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통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기 전에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계열을 짜놓고 하는데, 네. 그렇죠. 저는 즉흥적으로 어떤 그분이 오시면요, 영감이 오시면, 그냥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네. 초고가 이제 뭐 50매가 나올 때도 있고 100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초고를 해놓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등장인물이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써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짜릿하고 좋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계열을 너무 철저하게 짜놔버리면 네. 진짜로 이 방문을 꽉꽉 닫아놓고 의자에다 묶어놓고 틀에 박혀서. 글을 쓰는 기분이어서 제가 주로 판타지를 많이 쓰는데 그런 상상력이 네. 마음대로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첫 작품만 빼고 대부분이 다 판타지 동화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한데, 그림 공부는 그러면 10년? 문화센터. 10년도 넘었죠. 사실은 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관사에서 살았거든요. 네네.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셨어요. 네. 늘 운동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운동장 그 흙에다가. 네네. 자라면서 늘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따로 그림을 가르쳐 주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많이 막 따라 그려보고 막 했는데, 제가 지금 인물화를 주로 그리거든요. 초상화를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 그리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사진을 놓고 날마다 한 장씩 100일 동안 그렸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제 사람을 그런 대로 잘 그리게 됐고, 네. 지금은 제가 50인의 어린이 시리즈, 50인의 뭐 어머니, 50인의 아버지 시리즈 해가지고 50명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50인의 스승 그리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승을 또 그리는. 네, 예. 그런 작업. SNS에서 50명한테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제가 50호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렇군요. 네. 노력 많이 하셨겠네요. 정말 이렇게 작가로 활동받고 대중에게 인정받기까지요. 제가 네. 여기 MBC 창작동화대상 작년 수상자예요. 장편대상. 지난해요? 네네네. 그때 제가 수상석을 뭐라고 했냐면, 네네네. 죄송해요. 몰라서. 창작동화가 있는 줄 몰라. MBC 여기 상암동 본사에 가서. 서울 MBC에서 네네네. 하셨구나. 우와, 정말 축하드려요. 네. 그때 제가 수상 소감으로 네. 더 이상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네. 스스로에게 뿌듯하시겠네요. 네, 저 스스로 네. 진짜 열심히 살았다. 저 20대 때부터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네. 제 일에 열심히 노력했죠. 안경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의 모습 스스로 그러면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으시고 기쁘시고 단 한 점의 네. 후회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공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지만 근데 그게 6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 짧지 않죠. 시간을 네. 그렇게 무의미하게 묻혀버린다는 것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늘 화두로 갖고 있었던 게 안경에 대한 글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태어난 게 작년에 MBC 대상 받은 시간 거북이의 어제 안경이에요. 이 작품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안경사에 있으면서 네. 그랬던 경험이 녹아 있고, 그리고 헛되이 흐리는 시간은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네. 이 안경사 6년의 세간은 네. 이제 가품이 됐겠구나. 그렇게 네. 해서 또 엄청 책을 많이 읽었고요. 많이 또 배우시고 분명히 어떤 토양이 되셨겠죠. 지금의 순간에.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은 안 하셨네요? 그림을 네. 첫
그때는 많이 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없구나. 제가 네. 그림책은 일단 글그림을 다 했고요. 동화책도 제가 글그림 한 개, 뭐 거울 아바타 소환작전이나 이승사자의 타임 포켓 이런 것들은 제가 글그림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 하신 것도 있는데 네. 와 이렇게 MBC 창작 동화생 전국구 대회에서 수상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막 진짜 말 그대로 문예창작과라든가 네. 그런 대학에서 수년 전공하시고 한 분들도 다 이런 공모전에 내시잖아요. 딱 한 명 주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그만큼 뿌듯하고 네.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쵸.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신간이 나온 거죠. 쓸모가 없어졌다. 네. 아까 그 쓸모없는 녀석에서 비롯됐다라고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고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혹시 쓸모예요? 네. 저희 이 책 안 봤어요. 네네. 주인공 쓸모 이름이 맞구나. 이쓸모예요. 이쓸모요? 이 쓸모없는 녀석 막 아유, 꺼져버려 막 그 이런 부모님도 참 이름을 쓸모 있는 녀석이 되라고 했는데 쓸모 없는 녀석이 네, 네네. 된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자존감이 없는 아이인데 아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쓸모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쓸모가 없어져요. 정말로 없어지다. 네. 어디로 갔는지는 책을 읽으시면 알 것 같아서 네.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고요. 신선하네요. 네. 이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 나온 그게 아니라 네네. 정말 영감 속에서 네. 툭툭 천둥번개 치듯이 나올 때마다 가서 앉아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신선한. 천둥번개 치는 날 쓸모가 없어졌어요. 정말요? 나 오늘 돗자리 깔아야겠는데. 네, 네, 네.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에 마녀 또 요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그 자존감이 없는 아이가 자존감을 찾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건데 거기서 마녀 요리사가 자신감 마법 수프를 끓여줘요. 자존감 마법 수프. 자신감 마법 수프. 자신감 마법 수프. 네. 와, 이 재밌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 다닐 때 네. 마녀 복장을 하고 다녀요. 스프 끓여주고 자신감 키워주시려고요. 정말 저기 마법 스프 끓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에서 먹는 거는 안 돼서 위험하죠. 아주 소그룹으로 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네. 재밌었어요. 그렇겠네요. 말로만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면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런 거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행위들로 인해서 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높아졌다고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야기들. 쓸모는 저희 아빠가 제가 책을 나오면 늘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딱 읽고 덮고 나서는 간만에 동화다운 동화 읽었네 그러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버님이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내가 너 그림 잘 그렸는데 그림 공부 안 시켜줘서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건 아빠가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던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네.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네. 그 무지개 파마머리가 저희 아빠 거였어요. 그래요? 아빠가 정년퇴직 하시고 네네. 그걸 쓰고 마술 공연이나 수지침 같은 거 봉사를 다니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네. 제가 그 무지개 머리를 찜을 해놓고 그림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저작권료를 아버지께 좀 나눠드려야겠는데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데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출간된 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16권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안경 소재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존감 소재도 있고, 얼룩말 무늬를 신은 아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얼룩말 무늬를 신었대요. 신은 아이. 네, 요거는 청소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화만 쓴 게 아니고요. 동화, 동시, 시집, 그리고 청소년 소설, 그림책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얼룩말 무늬를 신은 아이는 처음에 동화로서 썼는데 이게 한국 아동문학 우수동화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청소년 소설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바꾼 거예요. 내용을 판타지 동화고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나 어떤 물건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딸이 이렇게 양말을 벗어서 툴툴툴 던져놨는데 이게 줄무늬 양말이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나한테 얼룩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꼬마아이가 사탕 2알을 들고 얼룩말하게
무늬를 사요. 그걸로 양말을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렇군요. 판타지예요. 정말 예술가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뭐 엄청난 계기라든가 어떤 뭐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속에서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관심을 두고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둘 때 그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말씀 같아요.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에너지가 그림에 이렇게 쏠려 있어서 어떤 장면 보면 막 그리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장면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이제 바로 컴퓨터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저기 있는 저 책 제목도 쌤통이다 달님은 아, 동시집이에요. 동시요. 24절기 동시집. 이거는 제가 글그림도 다 했어요. 근데 왜 제목을 쌤통이다 달림 이렇게 하셨어요? 24절기 이게 좀 추분에 관련된 건데요. 네네. 날마다 달님이 늦게 왔다가 추분점에서는 네. 이렇게 딱 만나서 그다음부터 밤이 길어져요. 네네. 그전에는 낮이 길다가 네네. 그러니까 낮이 해가 계속 있다가 네. 맨날 달이 늦게 왔었는데 이제는 달이 더 오래오래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쌤통이다 달님 오늘부터는 네가 더 오래 있어라 하면서 가는 해 그런 이야기예요. 동시집이죠. 네. 와, 굉장히 관심사가 여러 분야이신 것 같고, 네. 뭐랄까요.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20대 때부터 되게 네.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부터 뭐 벨리 댄스, 뭐 아. 수영, 기타, 뭐 낚시, 뭐 우와, 킥복싱, 킥복싱이요? 뭐 킥복싱도 조금 해서 오. 그것도 이제 계약을 하고 가을 무렵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한 바가 대부분 책으로 나오는 편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네. 이게 동화 작가하고 닿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소재가 소재가 되더라고요. 되고. 네. 지금은 샌드아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샌드아트 동화도 아마 이렇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작품이 되었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또 노력도 있었다고 하셨고, 이제 뭐, 더할 수 없는 노력을 했던 스스로를 네.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워낙 이제 그 직종이 달라서 전공했던 것, 네. 근데 또 일했던 것, 직장처럼. 네. 네, 다녔던 안경사로서 이러시다가 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가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돼 있길래 이렇게 상복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쓰셨는지 했는데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화는 네. 어린이들만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동화 안에 또는 그림책 안에는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장 전달하기 쉬운 방법으로 썼고, 특히 동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작가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접촉을 하고 또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아이들의 일을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쓴 동화잖아요. 네. 글이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동화를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첫 번째 단편집이 달팽이도 멀미인데 그거는 제가 사춘기만 다룬 동화예요. 달팽이도 멀미한데요. 어떻게 제가 제목을 되게 잘 지어요. 제목 너무 잘 지으시네요. 저 처음 들어요. 이런 네, 저 표현은. 작가들한테도 제가 네. 제목 잘 지어줘요. 달팽이도 멀미한데. 거기가 네. 이렇게 네. 사춘기로만 그 주제로 다룬 동화인데, 그러니까 뭐 쌍둥이의 사춘기, 장애아의 사춘기, 그다음 네. 한부모 사춘기, 뭐 이런 식으로 사춘기 아이들 심리 묘사를 되게 저기 세밀하게. 표현을 했고, 그걸 읽은 어떤 아이가 선생님 꼭 제 일기장 들킨 것 같아요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우리 애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네. 동화책을 읽는 것이 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팽이도 멀미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이 네. 멀미하죠, 당연히. 그런 위로감이 들고요. 어른들이 동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 뭐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네. 동화를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 쓰고 싶으세요? 지금 못 해본 분야가 정식적으로 소설, 제대로 된 소설 한번 써보고 싶고, 네. 이것도 역시 판타지요. 판타지 소설, 뭐, 그 시크릿 가든인가 막 이런 거 같은 드라마. 예전에 했던 드라마 같은. 드라마도, 아무튼 제대로 된 판타지. 또 뭐 그런 걸 써보고 싶고. 네.
없던 거든요. 어떤 거든요. 네. 두려움 없으세요? 새로운 두려워요, 일 시작하고. 사실은. 아,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한다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오늘도 방송 처음이어서 어젯밤에 좀 설쳤어요. 아니, 방송 전에 그 방송이 처음이라고 너무 네. 떨린다라고 하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방송 잘하고 가신다고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방송 너무 잘하셔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나 도전한다? 그쵸. 어. 네. 엄청 두려워요. 제가 사람들이 네. 정말 안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네. 엄청 두려워요.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설치기도 하고 와. 이걸 그렇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벌린 일은 끝장은 봐요. 멋집니다. 우리 새로운 어떤 일상을 꿈꾸시는 분들, 도전하고 싶은 분들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메시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어서요. 네. 시간이 막 훅훅 갔어요. 네.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우리 윤미경 작가의 신청곡이자 우리 작가님이 부른 주제곡이죠. 제 이름 불러드릴게요. 여기 만드셨던 분들. 네네. 작곡가가 목산철 작곡가님, 네. 편집해 주시는 분은 인성엽 편집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분은 우리 윤미경 네. 작가시고요. 네. 곡 제목은 무지개 작가. 맞죠?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윤미경 동화 작가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의미 있고 유익한 용기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말. 글을 쓰고 글을 그릴 때마다 나를 다독인 말. 준비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온다는 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었던 날 일으켜준 한마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항상 처음만 변하지 않길.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처음 그때를 기억해.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항상